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EU 유럽연합이 대규모 아프리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숨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아프리카에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예. 예.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한 거는 진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표면적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중국이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FDI라고 부르는데요. 예. 외국인 직접 투자. 예, Foreign Direct Investment. 예, 맞습니다. 예. 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아프리카 대륙에 쏟아부은 돈이 나머지 OECD 국가 전부가 아프리카에 투자한 금액보다 중국 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아요. 대단하군요. 예. 저도 사실 예전에 정부기관에 어디 소속돼서 일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과학기술 쪽 그 국책연구기관이 아프리카에 기술 전수하시겠다고 이걸 ODA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저도 자주 다녔었죠. 아프리카에? 예. 그런데 그때 아프리카에 가보면 참 정말 중국의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기부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스케일이, 규모가.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좀 전수해주고. KDI를 들어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자원개발권을 좀 주십시오. 그럼 설리누워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가면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우린 이거밖에 사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쪽 그 정부의 아주 높으신 분들이 PT 더 하시기 전에 잠깐 말을 끊으세요. 잠깐만 내 얘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그러시면서 지금 공항에 내려서 여기 우리 대통령 궁이나 정부기관의 어느 건물 청사까지 왔는데 이 청사 중국이 공짜로 지어지고 공항에서 청사까지 오는 고속화 국도 중국에서 공짜로 지어주고 그 공항도 중국이 공짜로 지어줬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고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죠. 우리는 돈을 원한다. 경제 성장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노하우는 됐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EU가 첫 번째로 들었던 이유,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시켰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 오염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개발난 이런 것들로 아프리카 자원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돈을 주면서 우리가 난개발을 막자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 EU뿐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잘 사는 국가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요. 본인들은 할 거 다 해놓고 갑자기 탄소 제로 사회를 열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자동차 좀 타고 자원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2차 산업 뭔가 아파트 짓고 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못하게 하고 그 탄소 부담금을 내라니 이런 소리를 해버리니 이건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게끔 실천할 수 있게끔 돈을 달라.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도 있었죠. 바로 이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묻지마로 했느냐.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됐었을 때 뭔가 국제사회 아젠다가 결정을 못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면 결국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마지막 루트는 국제기구에서 표대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그럼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국제기구는 원칙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든 아무리 부자 나라든 1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은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찬성하면 중남미 국가 일부 몇 개 빼고는 다 같이 찬성하고 미국이 반대하면 또 같이 반대하는 투표에 동조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선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해져서 뭔가 미국과 국제기구에서
뭐 경제든 통상이든 뭐 안보든 간에 표대결에 들어갔었을 때 미국이 가진 표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이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나라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느냐? 당연히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었고요. 그리고 묻지마에 가까운 투자를 해줬었는데 예. 그럼 이런 투자가 정말 묻지마 투자였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밝혀졌냐면 이게 제 기억으로 르몽드지가 전 세계에서 탑으로 처음으로 보도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기구인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AU라고 불리우는데요. 예. 이것의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 건물도 또 중국이 또 새로 완전히 다 지어줬어요. 어디다 지어줬냐면 예. 에티오피아 수도에다가 아주 멋지게 지어줬는데 예.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리카 연합 이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에는 모든 기자재도 다 공짜로 줬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버실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만 서버실 바삐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 전산 직원 출근했을 때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살펴봤더니 이게 중국이 그동안 다 해킹을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 전산 아프리카의 각종 정보를 아프리카 연합이 가지고 있는 중국 참 대단하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5년 가까이 해킹해서 가져간 게 드러났는데 와. 더 놀라운 일은 예. 이거를 아프리카 국가 내부가 아니라 르몽드지라는 이게 프랑스의 언론이 먼저 보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면서 아프리카 연합 그 당시 수장 역할을 했던 르완다 대통령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했더니 예. 알고 있었어요. 야. 알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그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서버도 이렇게 다 빼간 것도 있지만 예. 벽 안에 소형 카메라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있었던 게 확인이 됐었죠. 그냥 도감청까지 했었을 수 있다. 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버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예. 이게 이제 단적으로 중국이 왜 아프리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사건이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거란 말이죠. 중국이 그럼요. 아프리카의 그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또 한 가지 이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원자재라는 걸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순간인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 삼아서 국제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있는 것도 천연가스가 볼모로 잡혀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자원 강국이고 자원이 아직 얼마가 더 있는지도 다 모르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가운데다 놓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 끄트머리에 있는 대륙들은 왜곡이 많이 돼요. 예. 구형을 평면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이 축소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아프리카는요, 지구상의 육지의 20%가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육지의 20%. 예, 제가 이게 잘 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합산해 왔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이 뭐를 합친 것보다 넓으냐면요. 중국 더하기 미국 더하기 인도 더하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 영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아프리카가 넓어요. 엄청나죠. 엄청나군요. 네. 엄청나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자원 없이 휴대폰 단 하나도 못 만듭니다. 네. 휴대폰 안에는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4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아프리카에 의존하고 있어요. 2차 전지들을 만드는 방법론 중에서 코발트를 이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코발트도 콩고 민주공화국이 코발트 산지 70%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떤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요. 진짜 과언이 아니냐면 아프리카 대륙의 지상은 각 아프리카 국가들 거가 맞아요. 근데 지하는 중국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하 강물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네. 이것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야겠네요. 예. 표면적으로는 유럽도 개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는데 네. 그 유럽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대주주가 또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자원 개발은 중국이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 먹었구나.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EU 입장에서는 예. 지속적인 자원 확보라든가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아프리카가 너무 중국에 동조하는 형상도 막아야 되고 예. 그리고 진짜 난개발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유럽도 지금 살림살이가 빡빡한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진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예. 그런데 1980년대보다도 오히려 그 적극적인 수위가 조금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여러 오지 나라들을 가보면요. 예. 거기 우리 대사 관절이든가 공관으로 쓰는 어떤 큰 어떤 건물 또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 집들이 옛날에 대우 시절에 김우중이 거기 그 머물렀던 사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경영한다라고 추진했었을 때보다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뭐가 없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더 관심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 국가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저 학교 다닐 때 53개국으로 다 배웠는데 예. 지금 55개국이 됐고요. 2018년도에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또 인정해 줬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영 최강시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